매주 월요일 전략 이야기로 한 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할게요.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증시가 일주일의 조정 구간 이후에 지난주 다시 좀 재상승을 했습니다. 네. 상반기 마무리까지 아주 유종의 미를 거둔 뉴욕 증시. 상반기 전반적인 수익률 점검해보고 하반기 투자 전략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자, 작년 말이었죠. 우리가 상고 하중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가 굉장히 수익률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근데 이제 하반기에 있어서 하중이라는 것은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뭐 상고 하고일 수도 있지만 그 추가적인 상승폭에 대해서는 조금 안정적으로 생각하자. 너무 많이 올라가면은 길게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좀 천천히 좀 쉬어가는 구간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 일주일 동안에 바로 또 시장이 반등을 해줬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전주 일주일은 어느 정도 쉬어가는 모습이 보였었죠. 그렇지만 다시 인플레이션 숫자가 나오면서 PC 인플레이션 숫자가 나오면서 시장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보시면은 2% 이상의 모든 지표들이 상승을 했고요. 또 연초 대비로 계산해 보시면은 S&P 500이 거의 16% 상승을 했고 나스닥은 그 2배 이상인 32%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보여드렸던 테이블 차트인데요. 한번 보시면은 첫 6개월, 그러니까 중간 선거가 일어나고 나서 첫 6개월은 16% 정도 상승을 하니까 지금 상반기에 16% 상승을 했으니까 비슷합니다. 그러네요. 그렇지만 이제 12개월로 놓고 보면은 추가 상승폭이 2.5% 정도만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하고일 수도 있지만 그 폭에 대해서는 너무 기대를 많이 높이시는 마시는 게 좋겠고요. 그렇지만 좀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즉 내년 12개월을 더하게 되면 또 추가적으로 15% 이상의 상승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이제 70년 평균이니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펀더멘탈을 들여다보면서 판단을 하는데 저희의 펀더멘탈적인 숫자로 봤었을 때는 S&P 500이 추가적으로 연말까지 한 2% 정도의 상승 여력.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추가로 9% 정도니까 사실 굉장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여지죠. 또한 내년으로 넘어갔었을 때 추가 1년을 넣으면 S&P 500도 한 18% 이상 그리고 또 나스닥도 27% 이상이기 때문에 아마도 1년 반으로 놓고 보면은 전 고점이었던 4,800 S&P 500 그리고 나스닥의 16,200포인트를 돌파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보면서 하반기에는 조금 숨고르기로 보시고 조정이 있거나 좀 쉬어갈 때마다 어떻게 보면 적립식으로 추가 투자를 하시는 전략이 적절하지 않나라는 판단이 듭니다. 네, 상고하 중의 전망을 또 예단해 주시면서 올해 연말까지는 나스닥의 상승 여력 한 9% 정도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그러나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 상승이 좀 지속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자, 경기 침체가 올 것은 맞는데 이제 언제 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저희의 판단에서는 미국의 지금 구조 조정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의 변화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면서 아마도 경기 침체가 오는 시기가 최소한 뭐 2년 가까이는 오지 않을 것 같다. 이 정도로 보여지는 거고요. 그러면 우선 왜 이렇게 아직까지도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장단 금리차 한번 보시면은 여전히 역전 현상이 굉장히 급심하죠. 10년 마이너스 2년이 1%가 넘고요. 10년 마이너스 3개월이 마이너스 1.6%가 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폭의 마이너스이다 보니까 대출 증가율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데이터가 나오는 걸 보시면은 예금이 계속해서 다시 상승을 하고 있고요. 또 대출도 지난 2주 동안에 상승을 하는 모습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빠르게 올 것 같아 보이진 않고요. 경기 둔화 정도로 판단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또 최근에 계속해서 좀 두려워 보이는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이 파산한 기업들의 수가 계속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파산하는 기업들의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경제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는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은
온쇼링과 탈세계화, 뭐 글로벌 무역 마찰 이런 것들이 결국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고요. 코로나19 이후에 고용 시장의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또 여전히 유동성이 풍부하고 정부 부채가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네 번째인 AI, 퀀텀 컴퓨팅 등의 어떤 생산성의 향상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낮춰주는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경기가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미국의 이제 서프라이즈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 숫자가 지금 보시면은 예상보다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는데 실질적으로 나오는 숫자들은 예상보다 좋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는 아무래도 경기 침체가 빠르게 1년 안에 올 것 같아 보이지 않고 2년 걸려도 안 올 수 있고요. 또 더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에 오는 타이밍 한 3개월 전에 주식시장의 매도 타이밍이지 지금 당장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지난주 뉴욕 증시의 상승은 사실 궁극적으로 오름폭이 둔화된 PC 물가 지표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근원 PC 가격 지수, 이 미래 물가 지수를 가늠할 수 있는 근원 PC 가격 지수는 큰 변동 사항이 없었거든요. 향후 인플레이션 수치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자, 아까 구조의 변화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양쪽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온쇼링이나 뭐 무역 마찰이나 자꾸 이제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소가 되겠죠. 반면에 지금 요즘에 나타나고 있는 이 AI, 퀀텀 컴퓨팅 그리고 뭐 전기차로의 전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인플레이션이 아닌 디플레이션 영향입니다. 그래서 이 두 쪽이 팽배하게 지금 맞서고 있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지금 근원 PC 인플레이션을 보시면은 떨어지긴 했어요. 그렇지만 작년 동기 대비해서 여전히 4.6%이기 때문에 높은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도 시장은 왜 금요일 날 환호를 했냐면 전달 대비해서 0.3%니까 곱하기 12 하시면은 3.6%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떨어지고 있는 추세가 나오는 것이고 또 전체 PC 인플레이션은 겨우 0.1만 올랐단 말이죠. 곱하기 12 하면 1.2%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작년 동기 대비해서 이 숫자가 지금 3.8%로 내려왔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3%대를 조만간 보게 될 거다 하는 기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주거비의 상승률이 아직까지도 8.2% 고점에서 지금 8.2%로 높은 수준이에요. 떨어지고 있는데 이 속도가 빨리 떨어지게 됐을 경우에 앞으로 빠르게 인플레이션이 하향 안정화될 거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서비스업 인플레이션이 보시면 7.6%의 고점에서 지금 6.3%로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준이라면 앞으로 1년 안에 아마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4% 미만의 어떤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임금 상승률이나 여러 가지 지표를 놓고 봤었을 때 인플레이션이 계속 하락하는 주기가 나올 거다. 근데 보통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주기에는 지수가 상승을 합니다. 과거의 예를 좀 들어보면 이렇게 답이 나오는데요. 과거 1940년대 또 1950년대 또 1970년대, 뭐 75년대, 80년대 다섯 번의 예를 보면 인플레이션 하락하는 구간이 짧게는 2년이었고요. 길게는 5년 동안에 계속 하락했다가 올라갔지만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구간 동안에 지수의 상승폭이 최소 73%에서 많이는 123%까지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한 8개월 동안에 S&P 500이 27% 상승을 했으니까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고요.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하락 안정화돼서 3% 미만 숫자가 계속 나온다면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주가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2023년 하반기를 맞이하는데요. 투자 포트폴리오에도 변동사항이 생기셨다고요? 네, 조금의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우선은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은 여전히 주식을 70 내지 80%를 들고 가고요.
채권은 20%만 들고 가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가상화폐나 금 같은 것을 투자를 하시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8대2 전략으로서 주식 80, 채권 20의 전략이 적절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국가별 포트폴리오인데 지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일본의 인플레이션과 미국의 인플레이션의 숫자를 보시면은 상당히 일본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만큼 또 고용 시장이 굉장히 타이트하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한 관심을 늘려볼 만한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포트폴리오 구성을 일본을 좀 더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68%, 신흥국 32%에서 일본을 한 3% 정도 더하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고 있고요. 또 신흥국에서는 한국과 베트남, 대만에 대해서 초점을 많이 맞추고요. 중국 비중을 10% 들고 가지만 이것은 전체 경제 사이즈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그 비중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이 적절하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업종별로는 전혀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우리가 대형 기술주와 반도체 AI를 35%, 그리고 전기차, 전기차 부품 20%, 신재생 에너지 20% 정도의 투자 전략으로서 성장주 비중이 높은 80%를 들고 가고 가치주는 20% 정도 들고 가는 전략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성장주 AI를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성장주 80% 비중 안에서 AI와 반도체가 25%로 가장 좀 비중이 높은데 AI 산업 부각에 따른 이번 사이클, 좀 상당히 큰 사이클의 시작이라고 보시는 거죠? 네. 자, 이제 과거 저희가 95년도부터 2000년 사이클을 많이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네, 9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번이 세 번째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우선 첫 번째는 95년도에는 인터넷의 어떤 확장이 일어나면서의 사이클이 들어왔었고요. 그 다음에 들어왔던 것은 모바일 혁명기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인터넷 온 띵으로 바뀌죠. 그리고 이제 이게 더 나아가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은 AI 진행형인데 결국 뭐 클라우드라든지 데이터를 활용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주기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노베이션이라고 얘기하죠. 혁신인데 그 혁신의 사이클을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은 1980년대 PC가 나오면서 큰 폭의 상승이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1990년대에 보시면은 인터넷이고, 그 다음에 2010년대에는 그러니까 모바일 인터넷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들어오고 있는 게 지금 올라가고 아직 점선은 나온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이 결국 데이터, 클라우드, AI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오면서 지금 사이클의 크기가 점점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번 사이클이 굉장히 클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이럴 때는 결국은 우리가 대형 기술주와 반도체 AI 관련주들을 들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을 한번 들여다보면은요, 우리가 대형 기술주 한 13개를 들여다보지만 여전히 가장 상승 여력이 높게 나오는 쪽이 반도체와 전기차 관련된 테슬라, 그리고 또 구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6개 종목 중에서 보시면 대형 기술주들이 상당히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뭐 그 이외의 종목들도 여전히 매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전체 13개의 종목들을 봤을 때 거의 47%니까 아까 나스닥보다 훨씬 높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집중이 계속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반도체와 AI 관련 종목들의 리스트를 보더라도 지금 보시면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은 1등부터 10등이 다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종목들이에요. ASM을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10등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한국 종목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올라오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미국 관련돼 있는 AI 뭐 반도체 쪽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뉴욕 증시도 엔비디아와 테슬라, AMD 같은 종목들의 고공행진을 기원하면서 상고하 고고를 한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과 전략 이야기 함께했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